먼저 문재인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교수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이제 좋은 뜻, 그 부분은 이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근본적인 어떤 쇄신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안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방안들은 좀 방향이 빗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동안 정치가 제기를 못했다. 국회도 할 일 제대로 못했다. 세비가 아깝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줄이고 기능을 이렇게 더 이렇게 뭡니까 하여튼 없애고 이런 것이 그 올바른 방향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렇게 한 100명 이렇게 이제 줄이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그 이제 권한들이 오히려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방향하고도 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정치 권력보다도 시장 권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벌이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돈이나 자본이나 재벌이나 각종 뭐 이익 집단들 그 권력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데 이런 이 권력들을 제대로 통제해야 되는 권력이 국민이 선출한 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그 정치 권력이 통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국회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이렇게 축소시켜버리게 되면 시장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도 약해져서 우리가 말하는 재벌 개혁이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방향하고도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고보조금 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정치자금을 이제 국고보조금이 아니라면 당비나 기부금에 의존해야 되고 당비가 지금 우리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기부금인데 이 기부금은 결국은 재벌이나 대기업들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재벌이나 대기업이 신세지면 그 정책에 자기 걸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어떤 개혁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예 뭐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기부금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중앙당 폐지도 지금 우리는 이제 지구당도 다 폐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중앙당을 폐지해버리게 되면 정당의 정책 기능 같은 것이 아주 그냥 없어지게 되죠. 오히려 정당의 정책 기능을 더 키워줘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중앙당이 없는 제도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이거든요. 각 주의 그 정당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연방은 각 주가 직접 된 것이 연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도 그냥 전국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전당대회 관리하고 또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 관리하고 하면 충분한 거거든요. 이 각 주 단위 정당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현실을 조금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만약에 이렇게 중앙당 없애고 원내 정당화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지역주의 때문에 이 의원들을 배출하지 못한 그런 또 지역들은 저 지역 이 단위에서도 중앙 정치에서 소외돼 버릴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네. 일단 안철수 후보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안에서 핵심 생각은 이제 기득권을 내놓자 이런 취지의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세세한 방안 같은 경우는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뭐 당장 실제 이 안을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는 수를 줄이고 뭐 바꾸는 건 사실 2016년 얘기거든요.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16년 이후의 얘기 집행될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의 그 차이 때문에 문 후보님하고 안 후보님이 뭐 결렬된다거나 뭐 서로 완전히 다른 집단이거나 할 상황은 애초에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안 후보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안들이 전 지금부터 이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과되는 자체는 16년 이후의 얘기다. 2012년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도 꼼꼼히 따져보게 되면 문 후보님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논의를 해서 합의해야 될 사안이다. 한쪽이 절대선이고 한쪽이 절대악이다.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강한 문제의식, 현재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비판과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안을 보니까 약간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보면 현재 지금 200명 우리가 지금 2012년인데 1948년 재헌의회 때 20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2천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약 4,800명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수에 있어서도 이게 4,800만 명. 4,800만 명. 실수했습니다. 인구가 뭐 지금 2배 이상 늘어나는데 의원수는 그 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OECD 나라의 평균을 보게 되면 많지 않다 이런 산술적 계산이 나오고요. 뭐 그럼 이 산수 문제야 뭐 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원수를 100명 줄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나 하면 기득권 정치인 나쁜 놈들이다. 정치인들이 뭐 돈은 많이 받고 특권 많이 받아먹게 수를 줄이자. 간단한 방법이다. 또 그런 문제의식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효과로 보게 되면 정치 신인들의 진출이 급속히 줍니다. 지금 100명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신인들보다는 기존의 일종의 기득권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힘이 세죠. 정치 신인보다. 그래서 이거는 정반대 효과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100명이 줄어버리게 되면 의회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료의 힘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 건가 저는 의문이 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현재 특권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수를 지금 바짝 늘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수가 아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각종 특권을 확 줄인다면 시민들이 불만 안 갖죠.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의도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사람들이 특권치라 생각하지 않고 낮은 곳에 낮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만인 거죠. 저는 안철수 선생의 후보의 그런 불만도 그 캠프의 문제제기도 그런 데 있다고 보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실제 이제 안 후보님께서 이제 그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 집행을 했을 때 제가 한번 오늘 토론회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0명을 줄이려면 현재 인구 상하한선을 현재는 30만, 10만입니다. 그러면 100명 줄이려면 그 상한을 60, 하한을 20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거든요. 전국 전체 지역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만 한 100명이 줍니다. 즉 인구 상한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한 34%씩 주는데 가장 많이 주는 곳이 어딘가 하면 광주는 한 반쯤 줄어요. 국회의원이 반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많이 없어지는 게 전북, 그 다음이 강원도, 그 다음 전남 이렇게 주는데 이 수도권은 그 상당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이거 반씩 국회의원이 날아가게 되면 그 지역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 사실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역을 더 강화해야 된다.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데 지방 의원들이 물론 이제 그 지방자치공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가 지금보다 반 이상 줄 거다. 저는 그 점에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행히도 안 후보님께서 최근에 어떤 대학에서 가셔서 수가 중요하지 않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그 문제의식은 살리시되 그 안 후보님이 제안하셨던 문제의식은 살리시되 구체적으로 이걸 그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가는 정말 찬찬히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안철수 후보가 제시했었던 그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거, 중앙당을 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정치자금 국고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거, 뭐 이런 것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 주제들에 대해서 정치학자들이 이미 강론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파헤치고 했고 지금 오늘 조국 교수님께서도 시뮬레이션까지 했을 때 광주, 전북, 또 강원도에서 의석 숫자가 반 정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나온 것을 보면은 간단치가 않은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런 것을
국민이 바라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쇄신안들이 국민이 안 바래서 입법화가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국회의원 숫자 100명 줄이자라고 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과반수 유권자들이 찬성을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아예 설문조사를 할 때 대통령을 없애자, 그럼 아마 90% 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국회 없애자, 국회의원들 1000만 원씩 돈 내면서 일하게 하자, 100% 아마 찬성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여야가 국회에서 그 아무리 좋은 쇄신 방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여론 속에서 얼만큼 끄집어내고 여야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 나가면서 그 법을 만들어내 나가는 것이 과제이지, 어떤 쇄신안을 뭐 국민이 바라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은 안 하실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은 이 쇄신 논란이 논란으로 빠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